안녕하세요. 여러분의 건강 알림이 말년TV입니다. 여러분은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? 아마도 단백질이 풍부한 계란은 빠지지 않을 텐데요. 그런데 혹시 계란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건강에 큰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지금까지 아무렇지 않게 먹었던 그 조합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 놀랍지 않으신가요? 신경 손상이나 기억력 저하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숨어 있습니다. 오늘 이 영상에서 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. 그리고 계란을 정말로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볼 거예요.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평소에 간과했던 계란 섭취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. 여러분의 건강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정보들이니까요. 영상이 시작되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.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.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꼭 잊지 마세요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? 계란은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 이유는 계란이 고품질의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. 계란 한 개에는 약 6지의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이 단백질은 필수 아미노산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신체가 필요로 하는 모든 아미노산을 제공합니다. 필수 아미노산이란 신체가 스스로 생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섭취해야 하는 영양소를 말합니다. 운동 후 근육 회복을 위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계란은 이러한 단백질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완벽한 식품입니다. 운동 후 많은 사람들이 프로틴 쉐이크를 마시곤 하지만 사실 삶은 계란 2개와 바나나 1개를 섭취하는 것도 매우 효과적입니다. 이 조합은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이상적으로 제공하여 근육 회복을 촉진하고 에너지를 신속하게 보충할 수 있게 합니다. 운동 후 계란을 섭취하는 것이 근육 회복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백질의 역할을 좀 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. 단백질은 근육의 미세 손상을 복구하고 근육이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계란의 단백질은 높은 생물과 바이올로지컬 밸류를 가지고 있어 신체가 흡수하고 이용하는 데 매우 효율적입니다. 저도 운동 후에 계란을 섭취하는 습관을 들이면서 근육통이 크게 줄어들고 회복 속도가 빨라졌음을 느꼈습니다. 비타민 D는 계란의 또 다른 중요한 영양소입니다. 계란은 비타민 D의 훌륭한 공급원으로 이 비타민은 주로 햇빛을 통해 체내에서 합성되지만 많은 사람들이 충분한 햇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특히 겨울철에는 비타민 D 결핍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. 비타민 D는 뼈 건강에 필수적인 영양소로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뼈를 튼튼하게 하고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또한 비타민 D는 면역 체계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큰 기여를 합니다. 충분한 비타민 D 섭취는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 특히 호흡기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최근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들은 감기나 독감에 걸릴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겨울철에는 아침 식사로 계란 후라이와 통곡물 토스트를 자주 먹습니다. 이 조합은 비타민 D와 복합 탄수화물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비타민 D 결핍을 예방하고 뼈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계란은 또한 뇌 기능 향상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중요한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는데 콜린은 신경 전달을 돕고 특히 뇌 기능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콜린은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학습과 기억 기능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. 콜린이 충분히 공급되면 기억력과 집중력이 향상되며 특히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기억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최근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가 충분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였다는 결과가 있습니다. 이는 특히 중장년층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.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콜린의 섭취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. 저는 부모님께 아침에 계란과 야채를 넣어 만든 오믈렛을 자주 드리는데 이 조합은 콜린과 비타민
미네랄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 뇌 건강을 지키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하루 종일 컴퓨터, 스마트폰, 태블릿 등을 사용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러한 디지털 기기의 사용은 눈에 큰 부담을 주며 장시간의 화면 노출은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. 계란에는 루테인과 제아잔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눈의 피로를 완화하고 눈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루테인과 제아잔틴은 눈의 황반부를 보호하여 나이가 들면서 발생할 수 있는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이 두 성분은 자연적으로 우리의 눈에 존재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그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. 따라서 이러한 항산화 물질을 식품을 통해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. 저는 아침 식사로 계란 샌드위치를 먹는 습관을 들였는데 하루 종일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눈 건강을 지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특히 눈의 피로를 덜 느끼게 되었고 컴퓨터 작업 후에도 눈이 덜 건조해졌습니다. 계란은 체중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. 아침에 계란을 먹으면 포만감이 오래 유지되어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. 계란은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이 풍부하여 식사 후 오랫동안 배부름을 느끼게 해줍니다. 이는 간식 섭취를 줄이고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을 낮추는 데 기여합니다. 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로 계란을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하루 동안 더 적은 칼로리를 섭취했으며 간식에 대한 욕구도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저는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 아침으로 삶은 계란과 함께 야채 샐러드를 자주 먹습니다. 이 조합은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동시에 제공하여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게 도와줍니다. 계란은 다이어트를 위해 식단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식품입니다. 게다가 계란은 항산화 효과를 지니고 있어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요소로 작용합니다. 계란에는 셀레늄, 비타민 E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이들 항산화 물질은 신체의 세포를 보호하고 노화를 늦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항산화제는 자유라디칼의 활동을 억제하여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질병 예방에 기여합니다. 특히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으며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심장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을 유지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매일 아침 계란과 함께 과일을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제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. 저는 계란과 함께 딸기, 블루베리 등의 베리류를 곁들이면서 항산화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. 이로 인해 피부가 한층 더 생기 있어지고 신체가 더욱 건강해지는 것을 느낍니다. 계란은 건강한 노화를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식품 중 하나입니다. 계란 섭취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져 심장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.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이 오해를 바로잡고 있습니다. 적당한 계란 섭취는 실제로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증가시켜 심장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 HDL 콜레스테롤은 혈액에서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. 따라서 HDL 수치가 높을수록 심장 질환의 위험이 감소합니다. 저는 아침마다 계란과 아보카도를 곁들인 샐러드를 자주 먹는데 이 조합은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혈압이 안정되고 에너지가 지속된다는 것을 느낍니다. 계란은 심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식품입니다. 또한 계란은 다양한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 만능 식재료입니다. 간단한 요리부터 복잡한 요리까지 계란은 거의 모든 요리에 잘 어울립니다. 예를 들어 계란을 이용해 간단한 에그 샌드위치나 채소가 가득한 오믈렛을 만들 수 있습니다. 에그 샌드위치는 아침 식사로 완벽한 선택이며 간편하게 영양가 높은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채소가 가득한 오믈렛은 점심이나 저녁 식사로도 훌륭하며 단백질과 비타민, 미네랄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계란은 그 자체로도 훌륭하지만 다른 재료들과도 잘 어울려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기 좋습니다. 이처럼 계란은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맛있는 요리를 완성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식품입니다.
하지만 모든 음식이 계란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. 이제 계란과 함께 먹으면 더욱 건강에 좋은 음식들과 절대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상극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계란과 아보카도는 피부 건강에 특히 좋은 조합입니다. 아보카도는 건강한 불포화 지방이 풍부한 식품으로 피부 건강과 비타민 D 흡수에 큰 도움을 줍니다. 저는 아보카도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피부가 더욱 윤기 있고 건강해진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. 아침 식사로는 아보카도 토스트가 아주 좋습니다. 먼저 통곡물빵을 바삭하게 굽고 아보카도를 슬라이스하여 올린 후 반숙 계란을 얹어 드시면 됩니다. 이 조합은 단백질, 건강한 지방, 비타민 D, 식이섬유를 모두 섭취할 수 있는 영양가 높은 식사입니다. 또한 토마토와 계란을 함께 사용하는 샥슈카라는 중동 요리도 추천드립니다. 토마토는 비타민 C와 리코펜이 풍부한 식품으로 계란의 항산화 효과를 더욱 높여줍니다.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노화를 방지하고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샥슈카는 토마토 소스에 계란을 넣고 조리하는 간단한 요리로 아침이나 브런치로 매우 인기가 많습니다. 저는 주말 아침마다 샥슈카를 만들어 먹으며 토마토와 계란의 조화를 만끽하곤 합니다. 이 요리는 만들기도 쉽고 맛도 훌륭하여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습니다. 시금치와 계란의 조합도 철분과 비타민 C를 보충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. 시금치는 철분이 풍부한 채소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. 철분은 특히 빈혈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로 시금치와 계란의 조합은 빈혈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. 저는 시금치와 계란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요리로 퀴노아볼을 추천드립니다. 이 요리는 시금치와 계란, 그리고 퀴노아를 사용해 영양이 풍부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합니다. 이 조합은 철분, 단백질, 식이섬유를 모두 섭취할 수 있어 포만감도 오래 지속됩니다. 특히 시금치는 비타민 C도 함유하고 있어 철분의 흡수를 도와줍니다. 제가 자주 먹는 퀴노아볼은 영양이 가득하며 점심 식사로도 제격입니다. 이 조합을 통해 빈혈 증상도 덜 느끼게 되었고 건강이 한층 더 좋아졌습니다. 연어와 계란의 조합은 뇌 건강을 위해 매우 유익합니다. 연어는 오메가-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으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신경세포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. 저는 주말 아침에 종종 연어와 계란을 조합한 에그 베네딕트를 만들어 먹습니다. 이 요리는 연어를 구워 바삭하게 만든 후 그 위에 포치드 에그를 얹고 홀랜다이즈 소스를 곁들여 먹는 요리로 오메가-3와 단백질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어 건강한 뇌 기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. 이 외에도 퀴노아와 계란의 조합도 다이어트를 위한 훌륭한 선택입니다. 퀴노아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포만감을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. 퀴노아는 또한 완전 단백질을 제공하여 다이어트 중에도 영양을 균형 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. 저는 다이어트할 때 이 조합을 자주 이용하는데 이로 인해 점심때까지 배고픔을 덜 느끼고 자연스럽게 간식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. 퀴노아와 계란의 조화는 맛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. 이처럼 계란은 다양한 건강식품과 조합하여 그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훌륭한 식재료입니다. 하지만 계란이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해도 모든 음식과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닙니다. 이제 절대 계란과 함께 먹지 말아야 할 상극 음식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계란과 설탕을 함께 먹으면 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달걀찜을 만들 때 전통적으로 설탕을 많이 사용하지만 설탕 없이도 맛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. 설탕 대신 소금을 약간 넣어 간을 하고 계란을 부드럽게 찐 후 간장을 살짝 뿌려 드시면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. 저도 달걀찜을 만들 때 설탕 대신 소금과 간장을 사용합니다. 이렇게 만든 달걀찜은 담백하고 속이 편안하며 간에 부담을 주지 않아 더 건강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설탕과 계란의 조합이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
설탕 사용을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. 콩과 계란을 함께 먹으면 단백질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. 콩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단백질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. 이로 인해 콩과 계란을 동시에 섭취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낮아져 영양소 섭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만약 대두를 꼭 섭취해야 한다면 계란과는 따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계란을 드시고 점심이나 저녁에 대두를 포함한 요리를 드시면 단백질 흡수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습니다. 저도 아침에 계란을 섭취하고 저녁에 콩을 사용하는 요리를 먹는 방법을 선호합니다. 이렇게 하면 각각의 영양소가 최대한 효율적으로 흡수되며 소화도 더 잘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. 녹차와 계란을 함께 먹으면 철분 흡수가 방해될 수 있습니다. 녹차에는 타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철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합니다. 이는 특히 빈혈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철분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합입니다. 계란을 먹고 1시간 후에 녹차를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 방법을 통해 녹차의 항산화 효과도 누리고 철분 흡수도 방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저도 계란과 녹차를 따로 섭취하는 습관을 들였고 이로 인해 철분 흡수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. 감자와 계란의 조합도 주의가 필요합니다. 감자에는 아크릴아마이드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높은 온도에서 조리될 때 생성됩니다. 이 성분이 계란과 결합하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특히 기름에 튀긴 감자와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소화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. 감자를 찌거나 구운 후 소량의 오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이렇게 하면 아크릴아마이드의 생성을 최소화하고 소화에 덜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저도 이 방법으로 감자와 계란을 함께 먹는데 소화가 훨씬 잘 되더라고요. 치즈와 계란을 함께 먹을 때는 지방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. 치즈는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으로 계란과 함께 먹으면 소화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. 특히 지방이 많은 치즈는 계란의 단백질 소화를 방해하여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. 저지방 치즈를 선택해 계란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. 예를 들어 모짜렐라 같은 저지방 치즈는 계란과 잘 어울리면서도 소화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. 저도 아침에 계란과 함께 저지방 치즈를 곁들여 먹는데 속이 한결 편안하답니다. 오늘은 계란의 다양한 효능과 함께 계란을 어떻게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. 계란을 올바르게 먹으면 우리 몸에 큰 도움이 되지만 잘못된 음식과 함께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.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유익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